민주당 내에서는 네, 추모 기간으로 이제 다른 논란은 더 이제 일으키지 않는 그런 걸로 했는데 그래도 의원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합당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의원님 SNS에서도 글 이제 제가 좀 잘 읽어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일단 제가 페이스북에 상세하게 제 생각을 올리긴 네. 했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 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 이해찬 총리님의 뜻을 잇는 거기도 하지요. 민주당이 민주당 다워야 진짜 민주당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적 절차의 소중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반민주적 집단의 특징이 성과를 내세웁니다. 성과를 통해서 정당화시키면서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민주적 절차에 의한 성과는 결국에는 실패와 더 큰 부패와 부조리로 귀결되는 것이 항상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려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당헌에도 합당 그리고 해산 이런 부분들은 당원들과 충분한 수기를 거치도록 권하고 그 말 그대로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우리 당의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회의원도 몰랐고 당원도 몰랐고 최고위원과도 상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국 혁신당의 공식 제안이 먼저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매우 아쉽죠. 많이 아쉽죠. 그 부분은요. 뭐냐면 한 예로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이제 두 나라를 합치는데 국회의원도 몰랐고 국무위원도 몰랐고 국민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그냥 바로 제안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이건 사실은 좀 황망스러운 일이죠. 아무리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절차적으로 많이 아쉽고요.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먼저 했어야 할 수기 과정을 뒤늦게라도 이제 해야 하는데 그게 민주적인 것이니까요. 근데 이거 수기를 거칠 때에 제가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동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동지라고 하는 것은 뜻을 즉 대의를 같이 하는 것이 동지입니다. 민주당의 동지라고 하면 민주당 당명처럼 더불어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지향하고 민주당 말 그대로 진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켜가는 이 두 가지를 바람하는 동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동지로서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우린 적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말 그대로 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수기에 관해서 좀 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수기의 틀에 관한 논의라고 지금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숙의를 하려면은 먼저 나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틀릴 수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하자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제 하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전제로 하고 오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나의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왜냐하면 1, 2, 3, 4, 5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상대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물론 틀릴 수 있지만 내 생각은 너와 좀 달라. 왜냐하면 1, 2, 3, 4, 5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구나 하고 서로 계속해서 이제 근거를 갖고 합리적 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맞춰가는 게 숙의 과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도 있고 모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숙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수는 또 의견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숙의 과정이 생략된 채에 표결에 이른다면 이거는 사실은 선동이고 중구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 근거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수기해 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자정기능으로 바로 잡아 가야죠. 일단은 그런 틀 안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 안에서 합당에 관한 논의가 숙의 과정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숙의 과정이 그러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팝을 나누기나 인신공격이 아니라 주장은 뭐고 논거는 뭔지 그게 자유롭게 토의되고 이걸 당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걸 바탕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또다시 생략되거나 취약해져 버린다면
이미 당 대표님께서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합당제를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데 또다시 수기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기 과정을 명확하게 상세히 해줄 것을,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당론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좀 지도부에 바람하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절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뭐 잘못 그런 거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이 합당에 대한 당위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도 합당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괜히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원들의 생각이 다양하겠죠. 이 다양한 생각, 오류의 가능성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오류의 가능성을 전제로 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그래서 합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게 궁금합니다. 물으신다면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뭐냐 하면은 합당의 필요성도 있고 합당을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먼저 합당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 드리면 국민의힘이라는 반민주, 반헌법, 반보수 정당이 여전히 강성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이유가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합당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정당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죠. 서로 견제를 해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이 해왔던 역할은 쇄빙선의 역할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뭐냐 하면은 도전적인 과제 그리고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던져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쇄빙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민주당이 해왔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을 위하고 사회의 안정과 원칙을 지키는데 더 집중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거대 정당, 책임 정당이 될수록 혁신적인 아젠다를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것보다는 헌정 질서와 원칙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 정당의 본연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대다수 시민들이 그쪽으로 마음이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권 정당, 책임 정당은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론이란 건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만 나오는데 수권 정당의 당론은 늘 신중할 수밖에는 없지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취해왔기 때문에 중도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들면서 지지세가 올라왔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민주당이 보수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많이 더 올라왔던 거예요. 뭐 급한 건 알지만은 이거 말이 중간에 끊으면 전달이 안 돼서 그럼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의원님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의원님께 준비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한 개라도 정확하게 그렇지만 하는 게 천천히 의원님의 생각을 잘 전달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네,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이 부분도 고려해야죠.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만약 한다면은 첫째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쇄빙선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이 하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건 자칫 과감한 도전적인 아젠다를 계속 던져간다는 거는 그만큼 또 사회 불안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회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중도층에게는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아 해버리면 안 돼요. 필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정당이 몇 개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이게 진보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해옴에 따라서 보수 쪽이나 중도 쪽에서는 거부감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합당했을 때 과연 1+1이 2 또는 1+1이 3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1이 0.9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서로 손해가 돼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도 살펴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맡은 역할과 관계가 어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좋아요. 뭐냐면 국민의힘에 대항해서 대항전선을 형성할 때는 항상 합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견제함에 있어서 꼭 합당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죠. 두 번째, 우리 민주당도 당연히 건강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견제하겠어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늘 문제될 수 있고 국민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견제할 권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이 적절하게 민주당 비판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능을 합당해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 기능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또 우려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가장 큰 우려점은 진보의 위기가 올까라는 걱정인 겁니다. 수권 정당은 어쩔 수 없이 책임 정치를 해야 하고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하고 좀 원칙론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수권 정당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진보적인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보적 아젠다를 던지고 새로운 혁신을 주장하고 다수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걸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던져줘야 하는데 지금 남은 정당은 진보당 하나만 남게 되거든요. 진보당은 사실은 근데 진보당도 색깔이 있죠. 노동 그렇죠. 중심의 아젠다만 던지는 색깔이 있어요. 과연 여기서 진보적 아젠다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AI와 로봇 대혁신으로 벌어지는 사회 대변혁 또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조금 책임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라고 진보적 아젠다를 탕탕 던져주는 목소리를 진보당 혼자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진보의 위기가 올까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대항 전선에 있어서 협력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고 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합리적 건강한 비판 기능을 하고 있는 데서는 또 장점이 있고 서로 지금 포지션이 달라져 있거든요. 여기는 쇄빙선 역할으로 지금 이제 좀 혁신적 아젠다를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우리는 수권 정당으로 책임감 있게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가는 형태, 좀 다른 형태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합해져 버리면 이 역할은 그럼 누가 하지? 그러면 이 역할을 못 하게 된다면 우리 국내 정치 세력 중에 진보적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세력이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보적 논의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민주당 안에서만 해야 하는데 당 안에서의 논의라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 역사의 발전, 국가의 발전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고요. 근데 이 모든 논의 대전제는 국민의힘을 막아야 한다 해서만큼은 다 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대전제는 우린 분열해서는 안 된다. 모두 다 저도 지금 이 말 또 오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제 말 또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논고를 단 비판은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 합리적 비판을 통해서 이런 논의들을 숙의해 가면서 당원들께서 이제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토론 문화가 좀 축적된 다음에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원에 맞죠. 네, 수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비판 그리고 동지의 언어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결코 분열 양상으로 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잘 돼 왔고 상호 보완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있는 마당에 합당에 대해서는 많은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갈라치기하고 팝을 짓게 하면 안 돼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맞습니다. 동지의 정으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합리적 근거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